위험 회피 현상 때문에 다우지수가 6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혼조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큰 폭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멈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상징적인 의미는 다우지수가 6일 연속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장 막판에 조금씩 반등해주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야 되는 경제 지표들이 모두 다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게임주들의 집단 폭락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게임이다 그러면 일단 주가가 떨어지고 보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물타기가 상당히 많이 개입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는 뭐 문제가 아니다. 게임주 이거 문제다. 자, 게임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봤더니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요소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주가가 떨어지니까 물타기를 많이 했는데 계속적으로 폭락 사태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게임주들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10대 증권사의 4년간 실적이 최근 20년간, 최근 10여 년간, 벌어들인 그 실적보다도 더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증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이유는 모두 다 개인 투자자들 그 이야기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증권사가 돈을 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이득을 얻거나 또는 뭐 고객 보호라든지 이런 조치들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어찌어찌 또 주말장이 왔습니다. 주말은 또 변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힘들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요즘에 뭐 변동성 없는 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주식하면서 좋았던 날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너무 그런 어떤 그 궁지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보여지기도 하죠. 자, 하지만 힘내세요. 네, 어차피 시장은 또 이렇게 돌고 돌면서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좀 되긴 했는데, 일단은 뭐 하락을 계속하지 않고 조금 멈췄다 정도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3% 하락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0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상승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장중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냥 잘 얻어 걸렸다 봐야 되겠죠. 시간이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을 했다라는 쪽에 의미를 둘 것도 없고요. 또 오늘은 이제 하락에 대한 의미를 둘 필요도 별로 없는 게 낙폭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더 이상은 내리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냐라는 식의 주가 하락에 이제 약간의 어떤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락에 대한 거부 반응, 근데 뭐 위험 회피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보다도 너무 내린 거 아니야라는 식의 어떤 판단들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라면 일단 시장에서의 주가 반등, 뭐 그게 짧은 반등이든 아니면은 뭐 추세의 전환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는 한번 나와줄 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하고 좀 다른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내 증시도 뭐 폭락에 대한 그런 포지션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투매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계속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계속적으로 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을 어디까지 손볼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신용은 내려갈 때만 털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도 같이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핸들링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주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관점이 좀 되겠죠. 자, 아무튼 해외 증시가 조금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춤거려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나게 된다라면 국내 증시도 그 부분을 덥석 물고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내렸다라면 일단은 어느 정도라도 올라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 경제지표, 물가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산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나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달 기록한 게 11.5%. 그래서 이것보다도 네, 좀 낮아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PPI 지표가 뭐 시장의 예상치와 일치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 더 큰 압박은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상치와 일치했다. 대신에 지난번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 역시 마찬가지죠. 물가가 이런 식으로 지표가 발표가 됐다라는 것은 네, 물가의 어떤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도 뭐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씩 감소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뭐 생산자, 소비자 뭐 다 합쳐가지고 지금 약간씩 이제 이 피크치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 뭐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얘기도 나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국채의 수요가 많이 몰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된다라면 뭐 위험 회피 현상에 따른 그런 자금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뭐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료지만 그걸 가지고서 나쁘게 보느냐 좋게 보느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재료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가 지표가 이제 고점에서 점점점 네, 이 피크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얘네들도 상투예요.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 너무 올랐다는 거지. 뭐 요소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것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성장 동력을 좀 방어 이렇게 뭐 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가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떨어진 주가의 상황은 어느 정도 네, 시장에 다 반영이 됐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증시 전문가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 계속적으로 주가는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감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급격한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네, 침체를 촉발하거나 급격한 경기 둔화. 그러니까 뭐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좋아진 적도 없거든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네. 네, 아니 뭐 좋아진 게 있어야지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나빠진 상태에서 더 나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 지표도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경기가 고점을 찍지도 않은 상태에서 침체를 논한다 또는 경기가 후퇴를 한다라고 대응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죠. 물가 높은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를 통해서 통화정책을 통해서 제어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 우려감을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가 되겠죠. 네, 블랙락에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연준의 그런 뭐라 그럴까 경제 정책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를 경착륙시킬 수 있다. 이건 연착륙과 다른 거죠. 아주 그냥 뭐 급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추가적인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많이들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의 하락은 성장 기대가 줄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해드린 이야기랑 똑같죠. 네, 국채금리 하락은 가격의 상승이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렸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잖아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성장도 부담된다 그래서 그렇고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뭐 기술주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야 될 때가 돼서 떨어진 거지 뭐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뭐 금리가 올라가서 내려가서 뭐 통화정책이 어쩌고저쩌고 그거랑 별로 관계없다는 얘기죠. 물론 표면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을 겪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부분도 너무 급격하게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천천히 움직이기만 한다라면 그런 것들조차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전문가들이든 분석가들이든 또는 시장의 참여자들이든 겁을 먹고 있는 듯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주가의 바닥은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대한 뭐 이게 1차가 될지 2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이런 영향은 좀 있겠죠. 근데 국내 증시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에 이은 충격파가 아마도 뭐 반대 매매로 좀 들어가서 아침에 털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양봉을 조금 길게 만들어준다면 다른 때보다 좀 크게 만들어준다거나 좀 플러스로 확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만 만들어준다라면 주말장 오늘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침 시점에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조심을 잠깐 해주시면 오후에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마음 놓을 수는 없겠죠. 어제처럼 또 매수하는 척 하다가 또 막판에 빼뜨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네 하락 이후에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반대 매매 없이 막 추가 오착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제 주가 하락폭을 생각해 본다라면 오늘 반대 매매가 아침에 일단 쏟아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니까요. 아침에 약세 출발은 일단 어느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게임주의 이런 이야기들이 드디어, 기사로 나오기 시작했네요. 네, 물타기 했는데 어쩌면 좋느냐. 게임주들의 집단 폭락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개미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얼마나 빠졌길래? 자, NC소프트 보니까 66만원. 이게 올해 기준이에요. 네, 66만원. 그 전부터 치면 더 세죠. 네. 66만원짜리가 지금 39만원까지. 야, 이게 50만원 깨진다고 큰일 났다고 얘기가 나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39만원, 40만원 깨진 상태네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46만원에서 25만원까지 떨어졌고요. 위메이드도 18만원, 이게 올해 고점에서 18만원대에서 지금 얼마예요? 이게 6만원입니까? 6만 2천원까지 떨어진 거고요. 펄어비스가 13만원에서 5만 7천원, 카카오 게임즈가 9만원에서 5만원. 야, 카카오 게임즈가 그래도 그나마 좀 덜 떨어졌네요. 네. 덜 떨어졌다고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게임주들의 상황이 좀 이래요. 이러니까 게임주 쪽에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게임주들이 지금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다 덜 떨어졌어요. 띠리리리리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좀 예전부터 설명을 좀 계속 들었잖아요. 이게 게임주들의 어떤 몰락 이런 것들은 주가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또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총 상위 종목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공교롭게도. 왜냐하면 원래 다 시총 상위 종목이었던 게 아니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시총 상위야. 왜? 그동안 이제 뭐 짧은 시간 내에 주가가 갑자기 뛰어올랐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 가지고서 갑자기 뛰어올랐어요. 그럼 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집콕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게임의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니까 실적도 좀 늘어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깨 좀 피고 다니고 네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방구 좀 끼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던 게임주들인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NFT 메타버스를 통해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얘기죠. 주가가 나락으로 간 원인이 뭐냐 알아봤더니 지금 1분기 실적 부진이 지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분기의 실적이 그지 같다 이 얘기죠. 넷마블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뭐 이런 것들 보니까 네 지금 적자 전환이에요. 매출이 지난 동기보다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손실을 만들어서 적자 전환했다는 얘기가 나타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여기는 이제 뭐 나쁘진 않았지만 이 실적 그 매출 같은 부분들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네.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또 제일 중요하죠.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한 크래프톤이, 네, 그나마 체면을 차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얘는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또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NC소프트도, 지금 보면은,
일단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NC투포트 실적이 또 나쁘게 나오면은 주가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뭐 NFT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뭐, 메타버스 때문에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셔도 되긴 되는데, 문제는, 네, 실적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게임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즉 매달 1,000만 원씩 벌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주가가 무슨 이유를 통해서 네 갑자기 한 10만 원씩 버는 그런 회사만큼의 주가 수준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매출은 계속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1,000만 원, 매출이 1,000만 원, 숫자는 1,000만 원짜리 매출을 보이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네 매출이 한 10억, 20억, 막 이런 회사처럼 주가가 변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계속 실상적인 부분들은 1,000만 원이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원래 그냥 그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뭐 조금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것은 그냥 바로 고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 고평가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전부 다 재료나 뉴스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통해서 가지고 왔다가 시들해지면 헌신짝처럼 버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아주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가치를 찾아가야 되니까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가치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게임주한테 일어나고 있다. 게임주도 그동안 많이 올라갔고 지금 많이 내렸다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온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을 통해서 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냥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다 같이 떨어졌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뭐 건드리지 말라고 이제 수개월 전부터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이 작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부터 위메이드 팔아먹을 때 20만 원대에서 팔아먹을 때도 그때부터 말씀드렸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근데 이건 국간 게임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이 올라간 종목은 무조건 조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점 천국, 고점 지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도 3번 복창하시면서 네 시장에 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게임주들 대응하시는 분들 물타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10대 증권사가 4년간 실적 파티를 벌이고 근데 고객 보호는 뒷전에 있다. 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증권사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벌었던 돈이 돈보다 최근 4년간의 수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최근 4년간 벌어들인 수익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 수수료 수익이 대부분 후진적 영업 관행을 고쳐지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수수료 수익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 증권사들은 대부분 그렇죠. 뭐 증권사들은 뭐 중개업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복덕방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식 복덕방. 그래서 이게 그게 증권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수료 부분들이 수입인데 이 중요한 거는 그 고객들을 보호해주거나 또는 고객들에게 서비스해주는 부분들이 미흡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민원 같은 걸 좀 살펴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증권사의 어떤 민원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거고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가 얼마만큼 늘었냐면 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보면은 저기 코로나 이전 시점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준비가 되고 있다가 이 코로나 이후부터 동학개미 운동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부터 어마어마하게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실적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던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아직 참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적립식 투자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를 하긴 시작했는데 문제는 적립식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손실을 보다 보니까 자꾸 나가기도 하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를 또 하게 되는 단타로 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어떤 초심을 좀 잃어버린 거긴 하죠. 하지만 그 취지가 너무나 좋았잖아요. 적립식 투자로 전 국민이 다 부자가 되자, 그 다음에 이 주식을 꼭 투자를 하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게 된 거, 이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려면, 그런 것을 하려면 증권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증권사가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난 것은 그래 이해할 수 있어. 어차피 뭐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수익을 보는 것은 당연한 얘기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말이죠. 투자자들의 보호 조치,
이런 체질 개선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 민원 같은 경우가 2건 중 1건은 증권사 관련한 민원이다.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MTS 관련한 그런 부분들. 즉, 많이 늘어난 이런 투자자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시스템이 멈춰버리거나 또는 그런 거 있죠. 장애가 있거나.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되는데 화면이 멈춰버려. 매수 주문이 안 나가. 또 매도 주문이 안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안 되죠. 돈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서버를 뭐 몇천 개를 늘리든 아니면 뭐 한걸 하든 해가지고 이 안정화를 무조건 만들어내야죠. 이게 돈이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는 거고, 그냥 초 단위로 이 가격이 바뀌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이 시스템 장애, 지금 매매가 안 됩니다. 체결이 안 됩니다. 뭐 해놓고 가격대 놓쳐버리면 이거 보상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죠. 돈 번 거 다 뭐 했을까? 그냥 성과금 주고 막 그냥 뭐 어디다 또 뭐 건물 짓고 막 그러다 보면서 돈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인 만큼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더 행복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민원이 많은 이유, 이것도 사실은 증권사가 너무 저거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고 돈에만 눈이 멀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고마워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 실적, 자기들 돈을 벌어준 그런 대상들을 그냥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그냥 무시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매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울며 겨자 먹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에 증권사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주식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이거 바로 그냥 사람들 쭉쭉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부도덕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증권사가 무조건 이런 시스템 관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손보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뭔가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 또 가장 큰 문제, 거짓 상황을 통해 가지고 상품 판매를 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이게 국민들이 이 증권사를 좀 혼을 내주려면 뭐 신용대출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신용대출 이자도 엄청나게 비싸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뭐 이제 장기 투자 쪽으로 가야 돼. 단타 치지 말고, 단타 치니까 수수료를 자꾸 걔네한테 물잖아요. 그러니까 단타 치지 말고 장기 투자하면서 아주 증권사가 다시는 개인 투자자들을 얕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역시 제 바람일 뿐이죠. 왜냐면은 개인들은 흩어지는 게 잘 돼요. 바람만 불어도 막 흩어지는 그런 안개 같은 존재죠. 그래서 뭉치는 건 잘 뭉치는데 한번 흔들어 버리거나 바람 한번 불어주면 바로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증권사는 또 존버 들어가면 되죠. 아유 몰라, 그리고 그냥 버텨. 그렇게 되면 다시 개인들은 어차피 매매를 하려면 증권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증권사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벌었는지 보게 되면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위험 회피 현상에 따른 미국 증시의 하락세, 일단은 뭐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됐다라고 합니다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주말장 일단 시작은 반대매매 때문에 조금 시끄럽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한다라면 반응을 해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주들이 집단적으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걸 어쩌긴 뭘 어쩌니까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이미 낙폭이 커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답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규 접근 같은 거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항상 시세가 먼저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셔라. 앞쪽에서 시세가 있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거 싼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대 증권사의 4년간 실적이 최근 20년간의 매출 총 합계보다도
더 많다. 그러니까 4년간 벌어들인 실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증권사들은 각성하라.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없으면 증권사 바로 쫄쫄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시스템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거짓으로 상품을 판다거나 이렇게 돈에 눈이 먼 그런 상황들은 좀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운전할 때 차로를 바꾸면 꼭 그 차로의 진행 속도가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가 있다. 사실 자동차들의 속도가 똑같아도 자기가 추월한 차는 보이지 않는 반면 자기를 추월한 차는 오랫동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차로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운전할 때 보면은요, 아우, 막 이쪽 저쪽 막 칼치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근데 앞쪽 신호에서 다 만나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추월한 차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를 앞질러 간 차량은 내 앞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제껴온, 내가 일단은 앞질러 온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내 앞쪽에 그냥 정체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한 마음 자꾸 버려라라고 하는데 그거 못 버리는 이유가 있죠. 네, 내가 이미 가지고서 잘 올라온 것들 또는 내 계좌에 있는 플러스 종목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마이너스가 커져 있는 종목이나 또는 이제 나보다 더 이렇게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들도 내가 팔아먹은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면 이런 데서만 눈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나한테 있는 소중한 것들이 전혀 소중해지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가 앞서서 간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플러스로 넘어갔을 때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에서 살짝만 조심하시고 멘탈 관리만 잘 하시면 다 돈 버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많은 수의 그런 자동차들을 제끼고 먼저 앞질러 가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요. 다들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장을 오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